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북빅뱅 독서클럽의 이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어떤 그 초현실의 자아가 꾸는 꿈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세상이 무슨 뭐 가치가 없는 그냥 막 환상일 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이 잘 안 나오네. 꿈이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제 꿈이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그렇게 꾸는 꿈이라기보다 사실 뭐라고 지칭할 만한 단어가 없죠. 이 세상이 그냥 어떻게 그런 환상이겠어요. 정말 뭐랄까 이 무한대의 세상이잖아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그리고 또 아주 고도로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꿈이라고 밖에 표현할 그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꿈이라고 표현한 거지. 제가 무슨 이 세상을 그렇게 뭐 환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예술작품으로 치면 진짜 이런 예술작품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봐도. 뭐 그렇다는 얘기고.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시각이에요. 시각에 관한 얘기인데 시각 인식을 이제 처리하는 뇌에서 이것도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진짜 파도 이 세상은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지러울 때 있죠. 막 뱅글뱅글 돌고 난 다음에 딱 멈추면 되게 어지럽잖아요. 이게 왜 어지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멈추면은 내가 분명히 멈춰서 한 곳을 보잖아요. 근데 계속 눈앞에 있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휙 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그래요. 이게 이상하죠. 왜 그럴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딸내미랑 줄넘기를 하다가 딸이 그 줄넘기를 밑으로 해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줄을 밑으로 해서 뱅글뱅글 제가 막 돌면서 이 줄을 막 돌리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이렇게 쓸면서, 땅을 쓸면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뱅글뱅글 줄을 돌면 이렇게 줄이 오면 제 딸이 이렇게 해서 넘는 거예요. 줄이 싹 오면 또 넘고 제가 또 뱅글해서 또 줄이 딱 오면 또 넘고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죠. 했더니 막 어지러운 거예요. 딱 멈췄는데도. 근데 그때 유레카가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확히 학문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봤었는데, 이 사람이 이미지가, 0.3초인가 하여튼 0.1초인가 뭐 그래요.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0.3초였던 것 같아. 이미지가 하나가, 이제 우리의 머리도 카메라랑 비슷하잖아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이 빛을 받아들여서 이 뇌에서 어쨌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눈 뜨고 보는 세상이 눈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뇌에 있는 거죠. 우리가 뇌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신비한 건데. 하여튼 어쨌든 이미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뭐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0.3초마다 하나씩 만든대요.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0.3초랑 0.3초 사이에 이미지랑 이미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만 냅두면 그냥 딱딱 끊기는 거예요. 딱딱딱딱 끊기는 건데 우리 뇌에서는 그렇게 끊기지 않게 이어준다라는 거죠.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 두 이미지 사이를 싹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뱅글뱅글 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뇌 속에 이게 아마 귀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그 뱅글뱅글 도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
그래서 뭐 림프액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뱅글뱅글 돌면 그 림프액도 같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림프액이 돌면은 뇌에서는 이 림프액이 도는 거에 따라서 지금 얘가 돌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몸이 돌고 있다라는 걸. 근데 우리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림프액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성이 있으니까 림프액이 계속 이제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뇌에서도 아직도 돌고 있네? 그러면서 이미지랑 이미지 사이를 도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지해 있고 얘도 정지해 있는 건데 이 사이를 뇌에서 만들어낼 때 마치 도는 것처럼 휙휙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미지랑 이미지 사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이 휙 갔다가 다시 오고 휙 갔다 다시 오고 그래요. 정지 화면에 있다가 이제 뇌에서는 야 가는 걸로 만들어 아직 돌고 있잖아. 휙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휙 갔다가 다시 오고. 그걸 제가 유레카의 순간에 깨달았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바로 진짜 이 시각 인식을 이런 식으로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고, 되게 이 사실 뇌가 우리의 시각을 거의 그냥 화가나 마찬가지예요. 막 그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이 이미지가 우리 이걸로 그려드리는 게 낫겠다. 우리 시각의 이 망막에는 거꾸로 맺혀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눈이 있다고 쳐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망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한 구멍으로 이제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동공이죠, 동공. 동공으로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거꾸로예요. 거꾸로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꾸로 맺힌 상을 이제 시신경에서 이제 이 신호가 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똑바로 보이는 거죠.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또 뭐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시신경이 이렇게 여기서 빛이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뇌 쪽으로 가잖아요. 이 신호가 시신경을 따라서 신경세포를 따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 사실 이 시세포들이 거꾸로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세포들이랑 여기 보면 이제 이 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그럼 이 신경세포로 가는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전선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망막 앞으로. 전선, 신경세포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 카메라로 치면은 뭐냐면 카메라 앞으로 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전선이 카메라 앞으로 그 렌즈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렌즈는 아니구나. 저 뒤에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센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뒤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동물들도 많아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게 망막이라고 치면 이렇게 뒤로 해서 잘 빠져나가는 그 동물들도 있어요. 오징어였나? 뭐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정상적으로 봐야 앞에 이렇게 전선이 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선으로 망막을 이렇게 전선이 가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뒤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시세포가 있고 이렇게 선이 나와가지고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뒤로 들어가는 선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구멍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멍이 바로 이제 맹점이죠. 거기는 볼 수가 없어요, 앞을.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시커멓게 시커멓든지 뭐든지 하여튼 거기 구멍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맹점이 있어야 되니까. 글로 다 전선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앞으로 거꾸로 박혀가지고 이제 나왔던 전선이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눈엔 맹점이 없죠. 사실 전선의 그 시커먼 막 시세포들, 신경세포들도 보여야 되고 맹점도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거 다 메꾸는 거예요. 막 싹싹싹 해가지고 다 지우는 거예요. 막 수정하고 막 보정하는 거죠. 우리 눈에서. 맹점도 없게 만들고. 근데 맹점도 우리가 이렇게 그 초점을 잘 맞추면 맹점이 살짝 느껴져요. 보일 수가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우리 뇌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거를,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100만 화소밖에 안 된대요. 우리 이 망막이, 여기 있는 망막에 그 화소가 100만 화소밖에 안 된대요. 전 막 1억 화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시세포는 이렇게 많아요. 시세포는 한 뭐 1억 개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6개인가가 하나로 이렇게 뭉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표값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6개 중에서 6개가 이제 뭐 평균된 값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개가 하나의 신호로 뭉뚱그려지니까 사실은 이 뒤로 빠져나갈 때 여기에서는 1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100만 화소면은 이 정도 크기로 만약에 우리 눈앞에 이렇게 완전히 그 지금 360도로 지금 펼쳐져 있는 건데 픽셀이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100만 화소짜리 이미지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픽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앞에는 픽셀이 하나도 안 보이죠. 어떻게 한 걸까요, 이걸? 이것도 다 아마 그린 걸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 하나하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은 이거 뭐 직선 따로 인식하는 시세포가 있고 그걸 처리하는 신경세포가 있고 뭐 원 따로 뭐 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 진짜 페인터죠, 페인터. 지금 엄청 열심히 페인팅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각인식에 대한 게 그 몇 쪽이야 이게? 그 쇼쇼니우스 그 원숭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 귀여운 원숭이 여기 있다. 우리가 시각인식이 발달하게 된 게 이 세상의 모든 과학에 여기 보면은 얘 있죠, 그 쇼쇼니우스, 얘네들, 이런 원숭이, 우리 조상들, 눈이 그냥 왕방울만 해가지고, 물론 되게 조그만한데 눈이 되게 커요. 이게 몇 밀이야? 되게 작은 원숭이였는데. 하여튼 얘네들이 다 나무 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막 뱀이 언제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럼 뱀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무로 그 점프해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눈 시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확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를 도망갈 때.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와라는 게 생기죠. 우리 망막에 그 시세포가 밀집돼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만 시세포가 막 밀집돼 있어서 거기만 이제 잘 보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도 눈을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만 보이는 거지, 이 주변은 막 그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흐릿하죠. 그런데 또 그냥 중심화만 생기면 안 되고, 이거 보면 이제 안화공벽이라 그래가지고 눈을 감싸주는 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카토피테쿠스 맞아요. 이게 사실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이 망막이 어쨌든 뭐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마다 살짝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이미지 자체가 상이 제대로 그 시세포에 맺히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화공벽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뼈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망막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더라? 이거 그 흔들림 방지도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최신 기술이죠. 예전에 뭐 이렇게 흔들림 방지 있는 카메라 잘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은 흔들림 방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느껴보시려면 그 핸드폰을 들고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돼요. 핸드폰을 들고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보면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면, 동영상을 보면은 막 못 봐주겠어. 막 계속 툭툭툭툭 흔들려가지고 막 어지러워 몸이. 물론 이제 요새 그 흔들림 방지가 잘 적용되어 있는 핸드폰들은 뭐 좀 그게 덜 할 거예요. 근데 제 건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지 노트 9인데 막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짐벌을 샀어요. 짐벌을 사가지고 짐벌에다 끼워서 하니까 훨씬 낫죠. 그 짐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건데
이게 짐벌이에요. 여기에 끼워가지고 하거든요, 핸드폰을. 그럼 얘가 이제 그 진동을 좀 이제 많이 줄여주는 거죠. 이게 삼축이라고 그래가지고 XY G축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진동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예전에는 엄청 비쌌어요. 요즘 많이 싸졌죠. 그래도 예전엔 막 몇백만 원 이상 했을 거예요. 요즘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전 이거 5만 원인가 밖에 안 준 것 같아요. 4, 5만 원 정도? 이거 되게 좋아요. 이 호햄이라고 중국 회사인데 가볍고 좋더라고. 전 여기랑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아이스테디. 하여튼 예. 그래서 이 흔들림 방지도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맞아, HDR도 있어. HDR. 이 HDR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특히 역광일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역광이면은 막 이 얼굴 다시 컴게 나오잖아요. 원래. 근데 이 HDR 기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보정이 돼요. 그래서 뒤도 환하지만 이 얼굴도 어느 정도 환하게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눈만큼은 못 따라가요. 눈은 아무리 역광이어도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사람 얼굴이. 뭔가 이 처리를 하는 거죠. 보정 처리를. 그것도 참 대단해. 그리고 또 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도 맞아. 화이트 밸런스가 뭐냐면 이제 그 하얀 색깔을 찾는 거죠. 하얀 색깔 기준이 되는 하얀 색깔. 근데 사실 하얀색이라는 게 이 빛에 따라서 이 하얀색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딱 명확하게 존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을 질 때는 주황색으로 세상이 물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흐린 날에는 또 다 회색빛이고 어느 정도 어두우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하얀색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이건 하얀색이야. 딱 맞추는 거죠. 기준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색깔도 이제 쭉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카메라는 그게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예전에는 다 수동으로 맞춰줬어야 돼요. 형광등 아래에서 하얀색, 뭐 흐린 날 아래에서 하얀색, 뭐 밝은 날 하얀색, 뭐 밝은 날은 하얀색 찾는 게 쉽죠. 그리고 뭐 이제 노을 질 때 하얀색 다 그걸 다 틱틱틱틱 하면서 맞춰줬었어야 돼요. 요새는 이제 뭐 자동으로 맞춰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눈은 엄청나게 잘 찾죠.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진짜 탁월해요. 대단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있나? 뭐 하여튼 또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뭔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의 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화가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쫙 그리고 있는 거 쓱 지금도 막 맹점 메꾸고 막 그 시세포 지나가는 거 싹싹싹 없애고 막 착착착 하면서 막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시키고 막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대단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각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